안녕하세요. 도쿄 황지아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바빠서 경제기사 체크를 하루 밀려버렸습니다. 탈바는 공지했었지만 제가 곧 출근을 하게 됩니다. 꼭 일해보고 싶었던 엔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서 중순부터는 경제기사 체크를 주말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제일 큰 게 바로 나스닥의 급등입니다. 나스닥은 1분기에 17% 상승했다고 하는데 저는 투자의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하락장의 끝, 반등장 시작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게 나스닥 13,000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스닥 선물은 13,000이 넘어갔고 작년 하반기에 실패했던 나스닥 13,000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투자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슬슬 오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매일매일 투자에 대한 감을 올려놔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힘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SM 공개 매수 끝나고 SM 주가가 10만원 밑으로 내려갔다는 기사입니다. 항상 강조를 했었었죠. 오르던 오를 종목을 더 오를 거라고 사게 되면 큰일이 난다고.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인다고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15만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내려갔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왜 파냐? 15만원에 사준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파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쟁이 심해서 모든 물량이 다 공개 매수가 되는 게 아니고 공개 매수 안 된 물량은 지금처럼 낮은 가격에 처분될 거 알고 있었으니까 12만원, 13만원 할 때 안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 가격에 남들이 안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SM 12만 13만 할 때 아니 카카오 15만원 사준다고 하는데 왜 지금 안 사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이 상황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 사는 거 다들 이유가 있어서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챗 GPT가 정말 핫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챗 GPT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건 정말 저자들이 챗 GPT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많이 해서 쓴 건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하나 쓰는데 몇 달은 걸릴 건데 이렇게 금방 만들어내진 책이 제대로 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하나 뜨는 게 있으면 우르르 몰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걸 테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쪽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 몇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야 겨우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국내 회사 중에서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국내 인공지능 회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국내 회사 중에서 자기들 인공지능 쪽으로 대박이라도 떠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신중하게 투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 딱 판치기 좋은 타이밍인 거죠. 사람들이 돈 버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건지 아주 주기적으로 코인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바이낸스가 제소되면서 또다시 코인 시장이 어둠이 오나 했었는데 다행히 물가 하락 가능성을 더 크게 시장 인정해주는 바람에 비트코인 비롯한 코인 시장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코인 시장도 살아나야 하는 만큼 더 이상 악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의무 설치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 입주민이 관리소에 충전소 설치를 아예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라면 자기들 불편하게 충전소가 적은 걸 용납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 시장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얘기한 종목은 셀리버리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건데 바이오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호재 하면서 대박이 갇혀이 굴어도 바이오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셀리버리처럼 재무제표가 별로인 종목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주식 20년 경력에 제가 괜히 바이오를 안 건드리는 게 아니고 괜히 귀찮게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꿀통이 튀어있는 메타버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메타버스 열풍은 그냥 테마주 열풍이었던 거고 제대로 된 메타버스 성과로 인한 열풍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테마주 열풍이 식어서 여러 메이저 회사들도 메타버스에 시큰둥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메타조차도 주커버그가 메타버스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거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메타버스 언젠가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탕 해먹고 지금은 바닥 기고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바닥 기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기사가 매수 타이밍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애플의 워즈니악 등 유명인사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몇 달만 미루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좀 더 검증하고 개발하자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챗 GPT가 등장하고 이 속도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된다면 몇 년 뒤에 살할 직업이 엄청나게 생기게 될 겁니다. 즉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최대한 늦추려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다른 곳으로 이직과 스펙을 쌓고 나서야 일자리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챗 GPT 같은 거 보면서 그저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 앞으로 누군가의 밥벌이를 끊을 수도 있다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광화문 교보를 가봤었는데 내부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션도 달라져 있었고 책들이 깔리는 공간이 좀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푸드코트처럼 된 곳이 지금은 그냥 스벅 하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교보 쪽이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변화를 주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희망퇴직은 보통 연차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입들이 기존 멤버들보다는 스펙이 좋은 걸 감안하면 신입들을 내보내는 게 더 현실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멤버들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직용 스펙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슬픈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자존심 굽히고 버틸지 아니 모험을 할지. 제가 항상 재테크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더러운 결정을 앞두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벼락거지가 있었다면 작년에는 영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끌이들이 욕을 먹을 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계속 금리가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저는 그런 얘기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끝이라고 할 때 어서 집을 알아보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3%짜리 주담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돌고 도는 거죠. 한쪽의 말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대로 용끌이들은 끝이다. 대출 금리가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말한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한 말일까요? 자기가 무주택이라는 포지션에 취했으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한 것 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정말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또 투자 심리 살아나게 되면 다시 집값이 몇 억 오를 텐데 여러분들도 그때 기회를 놓치고 계실 겁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3%대 주담 얘기를 했었었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죽 썼던 부동산 업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부동산 거래에 펌핑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을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게 될 거고 거기에 혹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집이 10억이었다가 20억이 갔다가 15억이 됐다면 그런데 다시 집값 뛴다고 한다면 이전 고점이 20억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 이전 고점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이전 고점 생각하고 매매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생각보다 빠르게 부동산 상승장이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주택이라면 이대로 금리가 더 올라서 집값이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금매를 알아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경제기사 하나 더 체크를 해서 11개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나스닥 17% 상승입니다. 1분기에 나스닥이 쭉쭉 올라줘서 17% 상승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부터 투자를 본격화할 거라서 지금의 반등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이 박살나는 것보다는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작년 저점 대비해서 벌써 2배씩 오른 미국 종목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작년처럼 나스닥이 15,000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오른 종목이 많아질까요?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4월부터는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